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예고해드린 신들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권력 투쟁의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 권력 투쟁은 세대 간의 갈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기성 세대에 새로운 세대가 도전하는 이야기. 누가 이길까요? 새로운 세대요. 결국은 새로운 세대가 결국은 새로운 세대가 이기는 이야기. 자, 그러면 한번 그 세계로 들어가 보죠. 블랙홀인가요? 시꺼먼데요? 시커멓죠. 네. 화면이 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합니다. 아, 이 상태를 뭐라고 무의 상태. 하냐면 카오스, 카오스라고 부릅니다. 혼돈, 케이오스. 카오스. 근데 혼란, 혼돈이 있으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뭔가가 공간. 있어야 되죠. 있어야 뭐가 네, 뭔가 있어야 이게 뒤엉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뒤엉킬 것도 없죠. 혼란이랄 것도 없죠. 네. 그래서 그 나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카오스는 그냥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란 무의 뜻이에요. 세계네.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뭔가가 태어났어요. 뭐가요? 누가 태어났냐면 가야. 최초의 대지의 여신이 태어났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땅이 생겼다. 근데 이 땅을 여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스 말로 하면 가이아. 근데 가이아라는 말 자체가 그냥 그리스 말로 땅 이런 뜻이에요. 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땅이 혼자 있다가 아들을 낳기 시작해요. 혼자서요? 네, 혼자서. 자웅동체인가요? 왜 혼자서 어떻게? 자웅동체는 아니고 네. 그냥 여자예요. 어. 여자인데 혼자서. 왜 그럴까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에로스가 있죠. 사랑의 신. 근데 에로스는 사랑이라는 뜻도 있지만 욕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에로스가 가이아에게 욕망을 불어넣으니까 욕심이 생기고. 예, 욕심이 생기니까 그 스스로 자기 몸의 일부를 떼어내서 자식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처음에 만든 신이 누구냐면 하늘. 아, 하늘. 땅이 하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산. 산. 그 다음엔 바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좀 큰 틀에서 완성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과학이 있기 전에 세상을 설명하는 일종의 과학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신화적인 언어로 신들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한 거죠. 자, 그런데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고 하늘과 산과 바다를 낳은 다음에 자기를 감싸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최초 권력은 가이아가 쥐고 있는 거죠. 땅이 내가 센터야. 자기가 센터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엄마의 말을 거역한 아들이 나와요. 또 말 안 듣는 아들이 있군요.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 이제 세대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늘. 하늘.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땅이 밑에 땅이 있고 밑에 있고 하늘이 있죠. 네. 땅이 중심에 있는 세계가 아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는. 그 세계가 만들어진 게 바로 하늘이 엄마를 밟고 일어서면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라노스의 도전이라고 보죠. 우라노스. 네. 우라노스 이게 바로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권력자. 그래서 우라노스 이 녀석. 이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놨게 돼요. 아. 그리고서는 이 하늘이 세상을 보니까 여자라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엄마밖에 엄마. 없죠. 엄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마. 땅과 하늘이 결합해요. 지금 우리의 그 도덕관념으로 보면 개족보가 됐네요. 네. 이렇게 불량스럽게 짝이 없는 이야기가 없죠. 예, 그러나 이거를 그냥 상징적인 이미지로 상징적인 우리가 것이다. 네. 그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던 원초적인 힘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둘이 결합을 해가지고 자식들이 하나, 둘, 셋, 넷 나오는데 12명의 티탄족이 나왔대요. 많이도 나왔네요. 네, 많이 나왔죠. 네. 하나씩 하나씩 이놈들이 나오면서 세상의 한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우라노스가 자식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을까요?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엄마를 사실 밟고 군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자식이 태어나면 아, 요놈들 중에서도 내 자리를 위협할 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우라노스는 자기 자식을 두려워했어요. 지금 아까 그
그 향원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자기가 나도 엄마한테 짓밟힐 수 있겠다. 네, 나도 짓밟힐 수 있겠구나. 그리고 불안하던 차에 또 이런 놈이 튀어나왔어. 어머. 3명의 외눈 것이 몸이 그냥 산채만 한데 눈이 부리부리하게 하나만 있는 거예요. 외눈 거신. 예.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손이 100개 달린 어머머. 백손 것이.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겁났겠죠. 그래서 얘네들 전부 땅속에 집어넣습니다. 땅 속에요? 네. 땅은 가해하잖아요. 엄마잖아요. 그렇죠. 엄마. 그러니까 엄마 자궁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식들 모아놓고 야, 네 아버지가 이렇게 세상을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너희들 중에 나서서 아버지를 좀 밀어내거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거라. 이렇게 촉구를 한 거예요. 부추겼네요, 가해가. 네. 이것도 집안 꼴이 많이 아니죠. 네. 엄마가 자식들하고 모아갖고 아빠 쫓아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전부 두려웠겠죠. 아니 아버지한테 도전하다니. 하늘은 너무 높고 강한데. 그러고 있는 차에 12 티탄 신족 중에 막내가 나타납니다. 이 나선 아이는 12명의 티탄족 중에 막내였어요. 막내. 이름은 시간, 시간의 신. 그리스 말로는 크로노스. 크로노스. 크로노스라는 애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야, 너는 용감하구나. 다음번 권력을 쥘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낫을 하나 줘요. 거대한 낫을 주는데 불멸의 금속으로 만든 아다마스라고 하는 금속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라. 네 아빠가 밤마다 어둠을 끌어내리면서 나의 곁으로 온단다. 그럼 그때 일격을 가하거라. 그러면서 이제 숨어 있었어요. 크로노스가 얼마나 떨렸을까요? 이거 한 방 제대로 치지 않으면 자기가 당할 수도 있는. 그쵸. 이거 성공하면 괜찮지만 실패하면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아빠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 크로노스가 실패하지 않고 일격을 가했습니다. 방심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일격을 하고 푹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감히 나에게 손을 뻗다니. 그러면서 이제 저리 멀리 달아나면서 너도 네 자식한테 똑같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죽이지는 못했나 보네요. 신들이라 죽진 또 않아. 일단 낫 한 대 맞고 너무 놀래서 도망간 거예요. 네, 근데 어디를 맞았을까요? 명치. 명치. 아니, 명치. 낫 들고 가서 뒷부분으로 명식 콕. 아니 나 낫으로? 끝으로. 명치. 명치. 등을 찔렸을 것 같은데. 등. 난 정강이 아프거든. 정강이. 근데 바로 이곳. 남자의 힘의 근원. 네. 어머머. 거세를 한 거예요. 이야, 우라노스 고자 됐네요. 네, 거세를. 내가 고자라니. 그때부터 하늘과 땅이 완전히 분리됐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죠. 이러면 도망갈 수밖에 없지. 이러니까 이제 멀리 도망가면서 너도 네 자식에게 똑같이 당할 것이다. 그 우리가 티탄족이라고 말하는데 티탄이란 말이 그리스 말로는 손을 뻗다, 저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티탄족 이러면 티탄 신족 하면 저항하는 자들 이런 뜻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멀리 날아나서 크로노스가 세 번째 권력자가 된 거예요. 크로노스가 이렇게 해서 권력을 잡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누이 중에 레아라는 여신과 결혼해요. 레아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흐름이란 뜻이에요. 그 크로노스와 레아의 결합은 우리나라 말로 풀면 시간이 흐른다죠. 오. 시간이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쇠해요. 강했던 것도 쇠하고 약한 것도 새로 생기고. 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시간이 약이다. 모든 고통도 지나지고. 그러니까 시간의 힘이 얼마나 크냐. 아무리 강한 것도 시간 앞에서 버티지 못한다. 그러니까 시간의 힘, 시간의 위력을 신화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크로노스의 그 득세, 그 권력의 쟁취, 그리고 레아와의 결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크로노스가 레아랑 결혼하니까 자식들이 또 생기겠죠. 네. 그래서 하나씩 자식을 낳는데 낳을 때마다 크로노스는 또 어떤 마음일까요? 불안하죠 또. 자기도 아버지를 거세하면서 위에 네. 올라갔는데. 또 아버지가 또 저주를 했으니까 또 그 맞아. 말에 또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저주였는지 기억나세요? 너도 똑같이 당할 똑같이 거야. 밟힌다. 너도 네 자식에게.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식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 자식을 집어삼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막 뜯어먹고 씹어먹고 막 이런 모습으로 그리죠. 아니 안 나오면 되지 굳이 나와서 먹을 건 뭐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뭔지. 아. 근데 저게 아까 우리가 신화를 뭐라 그랬냐면 신화는 상징적인 이미지와 이야기가 결합된 것. 그래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저 그림은 사실 기성세대의 특징을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약간 통제하려 하고 보수적이고. 네, 내 틀에 이렇게 가둬놓으려고 하는 기성세대. 네. 꼰대. 꼰대, 꽉 막힌 사람. 꽉 막힌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기준을 딱 세워놓고 이것대로 안 하면 화를 내고 권위적이고 막. 자기 권위를 지키려고 억압하고 음. 기회를 안 주고 이런 모습을 신화적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 말 그대로 저 모습 그대로를 실제로 경험하거나 또는 저지르진 않지만 저것이 담겨 있는 신화적이고 은유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거나 또는 당하는 일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저 부모님이랑 싸울 때 저 그림 부모님 방에 그냥 붙여놓고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워. 그럼 좀 어머니 아버님이 제 의견이 뭔지 아실까요? 그럴 수 있죠. 너무 무섭다. 현관문에다 걸어놓으면 되겠다. 어. 나갈 때마다 보시네. 피켓처럼. 자, 그럼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삼키니까 레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너무 슬퍼할 것 같아. 괴롭고 슬프고 화나고. 화나고 억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배 아파서 낳는데 그거를 지 뱃속에 그렇게 해서 몇 명을 다 먹었냐면 5명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표현했냐면 엄마의 배에서 나오자마자 아빠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네요. 자, 이러고 나니까 이 레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6번째 아이가 또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이 아이만은 저놈의 뱃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크로노스의 눈을 피해서 어디론가 숨어 들어갑니다. 숨어. 네. 그게 어디냐면 그리스 남단에 있는 큰 섬이 하나 있거든요. 크레타. 크레타성. 네, 크레타 섬으로 가서 그 깊은 산이 있는 곳에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돌덩어리 하나를 구해다 크로노스한테 갖다 줍니다. 6째. 지금도 크레타 섬에 가면은 이런 동굴이 있어요. 그 앞에는 그 6째가 태어난 곳.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진짜일까요? 아유, 제가 보기엔 가짜 같지만 그래도 뭔가 있었다고 믿고 싶네요. 전 진짜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싶은 거죠. 저런 곳이 하나쯤 있고 저기에 가서 신의 기운을 받고 싶은 마음.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동굴에다 던져놓은 건 아니고 이야기에 따르면은 요정들한테 맡긴 거죠. 이 아이를 잘 돌봐달라. 그리고 아말테이아라고 하는 염소의 젖을 먹게 했고 쿠레테스라고 하는 호위무사들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크로노스가 얘를 건드지 못하게 잘 꽁꽁 숨겨놨죠. 지금 이 모습, 이 6째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인데 어땠을 것 같아요? 뭔가 공허함이 늘 있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부모님 안 계셔서 공허하고 왠지 외롭게 자랐을 것 같아요.
외롭게. 전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너무 전부 다 한 케어를 명만 해주니까. 보고 있으니까 나름 특급 케어니까. 특급 특급대우 케어니까. 잖아 특급대우. 저도 인욱 씨랑 같은. 오. 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다 돌봐주잖아요. 아. 특급 케어. 어. 뭐 부족한 거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도 저 그림 보고 처음에는 두 분처럼 생각을 했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이대로 살면 족할 것 같아. 자, 그런데 청년이 됐을 때 땅의 신 가이아가 찾아왔어요. 형제 중에 11명이 티탄족이 있었죠. 네. 걔네들은 꺼내줬어요. 그 엄마 엄마 뱃속에서. 배에서, 가이아 배에서. 네. 근데 외눈 거신 삼형제, 백손 거신 삼형제도 있었죠. 네. 얘네들 안 꺼내줬어요. 왜요? 왜 안 꺼내줬을까요? 더 위협적이어 보였나? 네, 동생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제거한 것처럼 요 놈도 그래서 그냥 엄마 뱃속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여신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꺼내고 싶구나. 네, 그래서 얘네도 꺼내고 싶은데 크로노스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온 게 바로 여섯째. 여섯째를 찾아와가지고 출생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죠. 너의 아버지는 크로노스인데 크로노스가 낫을 줬더니 그 우라노스를 제거하고서는 세상을 너무 폭력적으로 다스리고 있다. 네 형제 자매는 네 아버지 배에 다 갇혀 있다. 꺼내서 좀 더 평화롭게 살아봐라. 이때 여섯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안락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안락함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도전하는 건 얼마나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두려워요. 그 도전에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뱃속으로 들어가겠죠. 뭐. 다 뱃속에 들어가. 또 이 잡아먹히겠지. 특급 케어 버리고 그 뱃속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패에 대한 공포도 엄청났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섯째는 어떤 결심을 할까요, 결국? 그래도 이렇게까지 여섯째 이야기를 많이 한 걸 보면은 아버지를 치러 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공하면 혁명입니다. 드디어 일어서고 저 가겠습니다 오. 하고 일어섭니다. 이 모습은 여섯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자라왔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곳을 떠나서 나만의 길을 외롭게 힘들게 귀찮게 걸어가야만 하는 모든 사람의 모습을 저기다 담아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인들이 저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자기 자식들에게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얘기해줬을 거 아니에요. 왜? 거기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막연하잖아요. 잘 되는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 잊혀지지 않죠. 앞으로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겠죠? 그럼 여섯째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여섯째가 아버지한테 도전하려고 보니까 아버지 체제가 너무 센 거예요. 혼자 힘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협력자를 구하게 되는데 그 협력자가 누구였냐면 메티스라는 여신이었어요. 메티스. 네, 근데 메티스라는 말이 뭐냐면 생각하다, 사력 있게 무언가를 궁리해내다, 작전을 짜내다, 꾀를 짜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할 때 어떤 협력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전략가,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날 도와주면 내가 성공할 아주 거다. 든든하죠. 인맥 좋고. 인맥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필요하지. 이 그리스인들은 그런 존재를 붙여주지 않고 겉으로 봤을 땐 연약한 메티스가 이 여섯째랑 손을 잡는 이야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직설적으로는 합법으로 바꾸면 용기를 내서 도전하거라. 그 다음에 그 도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지혜. 지혜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걸 메티스 여신하고 손을 잡았어. 이러면 그 머릿속에서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누가 봐도 연약해 보이고 힘이 안 될 것 같은 지혜 여신 메티스와 여섯째와 그 메티스가 힘을 합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작전을 짜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 크로노스 곁으로 다가가요. 그리고서는 마치 보약을 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토해내는 약을 주게 됩니다. 그걸 주니까 웩 하고 다 토해버렸어. 그래서 그 속에 갇혀있던 다섯째, 넷째, 셋째, 둘째, 첫째 다 이렇게 나왔구나. 쪼르륵 나왔고 이들과 이 여섯째가 힘을 합해갖고 아버지 체제에 도전하기로 결심을 했죠. 자, 그런데 이 6명이 합쳤는데도 너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딸려 싸웠는데도. 아버지가 너무 힘이 셌구나. 그래서 누굴 찾아가냐면 가야의 뱃속에 갇혀있던 삼촌들을 찾아요. 아, 누군지 아까 기억나세요? 새눈이랑 외눈박이. 백성들. 그래서 걔네들하고도 힘을 합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삼촌이 당연히 도와주지. 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그 땅속에서 너무 힘들었다. 갇혀 있었다. 너에게 힘이 돼줘. 전부 힘을 합해가지고 크로노스 체제에 와. 도전을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티타노마키아라고 합니다. 티타노마키아. 티타노마키아. 앞에 있는 티탄은 티탄족, 티탄족. 마키아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다는 뜻에서 티타노마키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의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오. 누가 이겼을까요? 그래도 이렇게 떼거지로 덤볐는데 좀 이기지 않을까요? 네. 그 여기도 역시 세대 갈등이죠. 신들의 이야기가 전부 권력 투쟁의 싸움의 이야기였는데 가이아를 아들이 짓밟고 우라노스를 그 아들 크로노스가 거세하고 크로노스를 6명의 형제가 싸우는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여섯째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와, 축하. 나이스. 자, 이 이야기를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주면서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너희들도 친구들이랑 협력해서 아버지에게 덤비면 이길 수도 있다. 이길 수 있다. 구체성에서 벗어나서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풀어보면 편안한 상태에 있지만 너희들도 언젠간 이 여섯째처럼 너만의 길을 가야 될 때가 온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도전하고 지혜롭게 그 도전을 성공시켜라. 도전하는 자만이 자신의 세계를 얻을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역사를 만들 수 있단다.